안녕하세요. 오늘은 수능 100일 입시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능 100일 입시 전략. 입시 전략이 있나요? 그것도 수능을 100일 남겨놓고 입시 전략이 있을까요? 솔직히 저는 없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해드릴 이야기는 100일을 남겨놓고 무엇부터 어떻게 순차적으로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 5가지 정도로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은 꼭 지켜주셔야 돼요. 지금서부터는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이 아주 중요한 섹션입니다. 이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요, 수능 당일날 컨디션 난조라고 하는 것이 발생이 되죠. 컨디션 난조가 발생이 되다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아는 문제도 안 보여요. 안다고 생각하는데 집중력이 흐려져요. 집중력이 흐려져서 엄마 나 이거 아는데 실수로 틀렸어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컨디션 조절을 위해서라도 지금부터는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새벽형 아이들이 있어요. 저녁형 아이들도 물론 있습니다. 저녁형 아이들과 새벽형 아이들이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가장 힘든 상황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취침 시간 1시 정도 남짓으로 취침 시간 지켜주시고요. 아침 기상 시간도 7시 정도로 항상 기상 시간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교과 리딩으로 구분하는 것부터 하세요라는 미션을 드릴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교과 리딩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공부라고 하는 영역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설명할 수 없으면 아는 것이 아니다 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이 교과 리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아이들마다 중요하다와 중요하지 않다를 구분할 줄 아는 그것을 바로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학교 선생님들이나 학원 선생님들은 이것이 중요해, 이것이 꼭 시험에서 나올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거기에서 안 나오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가 안다와 모른다를 구분하는 그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적어도 교과 7리딩 정도는 기본이에요. 하지만 지금 100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최소한 3리딩 정도로 그 정의를 내려보도록 할게요. 최소한 3번째 리딩까지 했을 때는 나는 안다와 모른다를 구분하는 그것. 첫 번째 리딩은 그것부터 구분하는 거예요. 안다와 모른다 구분. 설명이 안 된다, 밑줄 쫙. 두 번째 리딩 때는 내가 몰랐던 부분, 설명이 안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서치의 시간이 꼭 필요해요. 그 서치한다는 것은 확인해 본다는 거죠. 확인한다는 것은 교과서에서 또는 참고서에서 각종 문제집에서 찾아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찾아본 후에 무언가를 한다, 나만의 노트 필기를 한다, 끄적끄적 한다. 이것이 바로 수능 당일날 지참해 갈 나만의 비법 노트가 될 겁니다. 각 교과별 모든 영역을 안다와 모른다, 그리고 설명이 된다와 설명이 안 된다로 구분해 주시고요. 설명이 안 되는 것들만 정리하는 그것. 두 번째 리딩이었습니다. 세 번째 리딩 때는 내가 서치까지 해봤잖아요. 서치까지 해봤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한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설명한다. 설명한다. 그것은 이해한답니다. 이해가 되었다면 그것은 나는 충분히 알고 있다라고 정의를 내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과 1리딩, 2리딩, 3리딩까지는 꼭 이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리딩이 됐습니다. 1리딩, 2리딩, 3리딩까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때부터 무엇을 해야 될까요? 노트 필기죠. 노트 필기는 2리딩 때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저 노트 필기를 이제부터는 때려잡아줘야 돼요. 어떻게 때려잡아줘야 되느냐? 노트 필기 중에서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그 시간을 투입을 해야 됩니다. 시간을 투입하고 설명을 하려고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계속 있을 거예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형광색으로 칠해놓는 그 시간. 그렇다면
저 노트 필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한다? 나는 몰랐던 것을 확인해봤다, 확인해서 이해했다, 이해해서 알고 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광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들은 아직까지도 여전히 헷갈린다. 그렇다면 그 헷갈린 그 부분은 한 번 더 볼 수 있는, 봐야만 하는 그 부분인 걸로 정의를 내려주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미션입니다. 노트 필기까지 됐다. 나는 설명까지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준비가 되어 있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준비가 되었다면 지금부터는 속도를 조금 더 내야죠. 각종 수능, 모의고사 문제집은 물론 여러 그동안 풀어봤던 모든 문제들을 지금서부터는 달달달달달달달 풀어봐야 하는 그 시간입니다. 문제 풀이를 지금 저는 네 번째 미션으로 문제를 풀어봅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1번과 2번과 3번을 무시한 채 4번 미션이었던 문제 풀이를 대부분의 아이들이 미션 1번으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자, 나는 개념 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설명을 못하기 때문에 나는 이해한 것이 아닌데, 알고 있지 않은데, 알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애매하게 정리되어 있다, 애매하게 알고 있다, 그래서 헷갈린다. 이 헷갈린 상태에서 다양한 유형으로 제시되는 문제를 봤을 때는 오히려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을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문제를 많이 풀어봤는데 왜 시험 성적이 안 나올까요? 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내가 알고 있다와 모르고 있다를 구분을 못해서 생기는 현상이고요. 모르고 있다를 알려고 하는 애씀의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다일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문제풀이부터 하게 되면 암기식의 문제풀이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만 꼬여서 나온다 하더라도 그 문제는 아주 생소한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자, 문제풀이 이 네 번째 때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미션은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각종 문제집을 풀어봤다면 이제 틀린 문제만 뽑아내야죠. 틀린 문제만 따로 노트화 시켜놔야죠. 서머리 해야죠. 틀렸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나는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다,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다를 의미할 겁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미션 2번과 미션 3번 때 우리는 무엇을 했습니까? 리딩을 통해서 내가 모르는 것을 설명할 수 있게끔 알려고 하는 노력을 했다, 애썼다. 그것이 바로 필기였잖아요. 그 필기가 바로 나의 비법 노트였잖아요. 그 비법 노트와 함께 틀린 문제를 병행해서 다시 한번 분석하고 또 해부하고 또 해부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능 100일 미션 전략입니다. 여러분들, 1년을 더 재수하면 성적이 올라갈까요?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성적은 그닥 올라가지 않습니다. 자기 주도력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라면 분명컨대 1년에 재수하는 시간은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하지만 자기 주도력이 부족한 아이들이라면 1년의 시간이 아무리 집중하고 몰입한다 한들 그닥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지는 않을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것은 바로 독해력 부재에서 오는 문제점입니다. 이 독해력이라고 하는 것은 갑작스레 무언가를 내가 문제를 많이 풀어본다고 해서 향상되고 또 향상되는 그러한 영역이 아닙니다. 독해력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글자와 활자를 분석해낼 수 있다, 분석한 것을 적용할 수 있다, 응용할 수 있다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해력 트레이닝은 초등학교 고학년 때서부터는 무조건 만들어져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요. 자기 주도력이 좀 부족하다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굳이 올해 수능에서요 목숨 걸고 하세요. 1년 재수하시는 거 저는 반대합니다. 여러분들도 자신 없잖아요. 자, 그렇다면 자기 주도력이라고 하는 것은 뭔지 아세요? 네 가지로 구분할 겁니다. 자가 테스트 잠깐만 해볼까요? 자기 주도력이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로 구분이 되었는데요. 첫 번째는요, 무언가를 고민하고 추론하는 능력입니다. 나 고민하는 능력, 추론하는 능력 100점 만점 중에 몇 점입니까? 자가 테스트 한번 해봐 주십시오. 자, 두 번째, 무언가를 고민하고 추론을 했다면 그것을 탐구하고 연구하는 능력은 대체 몇 점입니까?
탐구하는 능력, 연구하는 능력을 또 100점 만점으로 점수를 한번 줘보시겠어요? 됐습니다. 자, 세 번째. 무언가를 고민하고 추론하고 탐구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합니다. 이행합니다. 몸으로, 온몸으로, 눈과 귀와 심장과 두뇌 모든 것들을 활용해서 실천, 실행이라고 하는 능력입니다. 실천, 실행하는 능력. 나에게는 100점 만점 중에 몇 점입니까? 됐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증명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첫 번째 고민하고 추론했죠. 두 번째 연구하고 탐구했죠. 세 번째 실행하고 이행했죠. 그렇다면 이 여러분들의 1번, 2번, 3번 기능을 총동원, 발휘를 했을 때 나는 증명하는 능력이 대체 100점 만점 중에 몇 점입니까? 점수 한번 매겨보시겠어요? 자, 그렇다면 총점이라는 것이 나왔겠네요. 총점 나누기 4 평균 내보십시오. 자기 주도력 점수가요 평균 80점 이상이 나왔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이번 수능 망하잖아요. 1년 재수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러나 지금 자기 주도력 점수를 매겨봤더니 평균 80점 이상이 안 나왔어요. 그렇다면 절대로 내년에 재수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주도력 영역이 부족하기 때문에요.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한들 독해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닥 빠르게 올라가지 않아요.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그닥 많이 상승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올해 안에 올해 보는 수능에 목숨 걸고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시간 정말이지 허튼 짓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님들께 당부합니다. 어머님들, 우리 100일 남은 우리 고3 아이들 왕이에요. 이 친구들이요 하고 싶은 대로 하게끔 냅두세요. 지금부터 새로운 것을 뭔가를 도전하게끔 한다면 그것은 불편함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 불편함을 느꼈을 때 밸런스라고 하는 것은 모조리 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모님들, 지금부터는 아이들과 싸우지 마십시오. 감정 조절 조심하셔야 됩니다. 감정 싸움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어머님들, 우리 아이들 고3 100일밖에 안 남았죠? 100일이 채 안 남은 이 시점에서 우리 어머님들은 든든하게 서포트해주는 서포터즈가 되어주십시오. 응원해 주십시오. 지지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아이들 현재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상승되는 그러한 수치적 증명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